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그 세 분의 대변인 추가 선임만을 추인한 부분이 있고요. 부대변인단 포함해서 전체 대변인단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새 대변인단 성함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7명의 대변인에 권동욱, 이준우, 강전애 이렇게 세 분을 추가로 해서 10명으로 대변인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잠깐 제가 어디 매체 대화하시는 분과 예예예.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대행이 내야특검법 특검 인사하는 걸 보이는데 당 입장 그대로 예, 저희 당 입장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에 충분히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연휴 기간 중에 대통령이 구속 기소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특검을 하는 효용성 자체가 이미 사라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주장한 특검의 위헌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외에는 저희로서는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예. 문영배 소장 대행이 친동조 의혹 등에 대해서 SNS에 증명한다. 글쎄요,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변인이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문영배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또 이미선 재판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말하자면 대통령을 대통령 직위에서 내려앉게 하는 이런 헌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좀 이념적으로 어느 정도의 편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아주 이념의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심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문영배 재판관님도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인 관계 또 어떤 어느 한쪽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친 정체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이미선 재판관 또 정계선 재판관 이런 분들이 사적인 관계 이를테면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소추인단 로펌에 근무를 한다라든지 또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탄핵 행동의 어떤 주요 간부의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자들은 저희가 헌법재판관의 결론 앞으로 나올 결론에 대해서 굴복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일반 형사재판이라든지 민사재판에서도 특정 당사자와 관계가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대부분 다 회피를 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본인들이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 당의 입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그토록 하자고 했던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연금개혁 하자라든지 또는 민생 법안들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거든지 또는 25만 원 일종의 현금 살포법 같은 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저희가 주장을 해왔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국회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고 지금의 이런 정치 파행의 현상으로까지 왔는데 그동안 민주당 단 한 번도 호응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저희로서도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영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 협의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어떤 전국 그 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용입니다. 예. 그 한국은행 통제도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지만 여당이 통제적으로 좀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서 추경에 나서는 편인가? 선후 관계를 좀 저희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뭐 한국은행 총재는 거시경제를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의 활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걱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추경에 관한 문제는 민주당이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사과하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지난해 예산 통과를 시키면서 정말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헌정사에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추경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의 경제 상황만 두고 추경이 됐든 예산 조기 집행이 됐든 돈을 좀 우리 민생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부분에 저희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추경이냐?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의 대부분은 지역화폐 예산 확보하자는 추경이었는데 그 얘기는 지금 또 하지 않고 이제 와서는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히 그렇게 제의하니까 고맙습니다. 우리도 그 추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추경이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정부가 생각하는 추경안을 수용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추경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립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 것인지 정부가 아직도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 공세식으로 또는 저희와 아무 협의 없이 무슨 국민들에게 나라 국간을 풀어서 인심 쓰듯이 이렇게 추경하자고 하는 것은 결단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정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님 이번 주에 서울구치소 방문해서 수면 접견하실 계획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마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원내대표님께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견 가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 외에는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비대위에서 거기서 따로 봐야 이제 뭐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상임위 스스로 이제 기피를 회피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재판관이 숫자가 상입 정도 느낌에 이제 공표를 씌워서 현실과 자체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가 사실은 그 부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에는 회피를 하더라도 나중에 결론 내릴 때 뭐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석님 그러면은 그 지도부 차원에서 접견 안 가신다는 건 확실한 거죠? 아니요, 그거는 뭐 상황은 계속 변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지도부 차원에서 대통령 접견이라는 접견 계획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법권 행사될 거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검법을 혹시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건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저희가 낸 협상안을 수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 없어지는 거죠. 예. 아마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다음에 표결 처리는 뭐 또 거기에 따라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참모들도 오늘 구치소 접견했다고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당내에서도 이런 여당 일부 의원님들도 접견한다고 했을 때는 좀 비판이 나오는. 글쎄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본인들의 판단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참모들이 면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참모들이 모른 척하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서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면회 가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가시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 해라 말아라라고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 뭐 면회 가시는 걸 가지고 그걸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을 뭐 어떤 뭐 정치적 맥락으로 이를테면 뭐 계엄을 찬성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지금 면회를 가시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면회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인간적인 고민을 하시는 것이지 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